비트코인이 가격이 제로가 될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하지 않나. 미국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이다라고.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 그 밖에도 뭐 함께 총 정리해 주신다면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시장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생각보다 많은 돈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나와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 거고, 그 금융기관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걸 팔아야 되니 그동안에 아무리 안 좋게 얘기했더라도 이제는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운용사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고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막혀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 나도 비트코인 ETF 만들어서 장사하고 싶다. 이런 표현 아닐까. 그 얘기는 미국에서만 지금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돼 있고 현물 ETF가 그리고 많은 돈들이 들어가면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상품을 팔아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비트코인 ETF 상장됐다라는 역사적인 날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시원치 않고 오히려 좀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펀드라는 곳에서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신탁이었는데 ETF가 아니고 신탁이었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던 ETF가 빠져나가면서 ETF로 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순환고리들이 형성되면서 이게 뭐지? 왜 안 오르지?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좀 생겨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의 없어진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은 없는데 새로 사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매수와 매도의 공방에서 매수 쪽이 확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가장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뭐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보다 한 10배가 되는 돈이 새로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마 조금 더 상승 압력이 좀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반감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반감기가 된다는 얘기는 채굴하는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면 채굴하는 애들이 망해버리고 그럼 채굴을 안 해버리고 그러면 보안 시스템이 망가져서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였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우려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게 ETF라는 것이 생겨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생긴 데다가 어쨌든 그냥 미국 내에서도 자산의 하나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한번 빠졌다 올라가고 맞아요. 이런 일들을 생략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출시 이후로 그럴 가능성, 비트코인이 가격이 제로가 될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건 와닿는 게 예전에 저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되는 입장에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주식과 다르게 좀 기초자산이 없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특이했던 거는 그분이 했던 말은 비트코인은 1억이 될 수 있죠. 근데 빵원도 될 수 있죠. 라는 말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시기가 있었을 텐데 맞아요. 요즘에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억이 될지 앞으로 뭐 3억이 될지 그건 모르겠다. 근데 빵원은 안 될 것 같다. 아하. 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들리고 나서 그러면은 확실하게 빵원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빵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근데 빵원이 될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여의도에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정부에서도 주가 방어를 하듯이 비트코인도 방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얼마나 들고 있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14% 정도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작게라도. 네, 작게라도.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작년 말에 조사해본 결과인데 한 55%가 좀 더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ETF 승인까지 됐으니까 나 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얼마나 들고 있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저는 1% 미만? 1% 미만인데 대략 한 0.0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가 들고 있고 55%가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0.1%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0.1%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요.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 사이즈가 170조 달러예요. 170조 달러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부를 미국 국민이 다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1%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주식시장,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시가총액은 다 합치면 한 11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금의 시가총액은 12조 달러, 13조 달러 정도 돼요. 비트코인이 1조 달러, 이제 1조 달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올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앞으로도 살 사람들은 많은데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은 사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얘기긴 해요. 이제 제가 작년에 연말에 전략을 이야기할 때 AI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해지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으로 해지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해지하자. 해지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 때 그걸 들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이 제일 유용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놀랍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 주말이죠. 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딱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나도 천문학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이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네 라고 하면서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면요. 중요한 숫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GDP가요. 제가 이제 한참 방송을 시작할 때 미국의 GDP는 20조 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최근 나온 데이터까지 종합해서 보니까 28조 달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당시에 20조 달러였으니까 8조가 증가했네요. 자, 그럼 8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딱 3년 동안 8조 달러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GDP가 8조 달러였을 때가 언제인지 쭉 살펴보니까 1995년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대에 미국이 생겨났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219년이 지난 1995년에 미국의 GDP가 8조 달러가 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났고 200년 이상 만들어냈던 GDP가 딱 3년 만에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숫자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국의 GDP가 성장을 했는데 이것보다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요. 코로나 당시에 23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20조 달러였다고 했으니까 GDP가 20조 달러였다고 했으니까 20조 달러, 23조 달러. 별로 차이 없죠. 그러면 이게 28조 달러까지 올라갈 때 부채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33조 달러입니다. 훨씬 더 많이 늘었죠. 33조 달러까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왜 해지 위드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0일 동안 1조 달러씩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2월이 지났잖아요. 거의 0.5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미국 부채가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 내년 말이 되면 40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죠?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채가 뭐 증가한다. 근데 이게 규모가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다면은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40조에 4% 하면은 단순히 계산해도 1.6조 달러네요. 그럼 1.6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인데요. 이자를 그만큼 내야 되는 규모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미국 정부가
이자를 내기 위해서 부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취업이 잘 안 됐는데 빚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혹은 빚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1금융권, 2금융권 하다가 저기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죠. 요 얘기를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월가의 구루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에.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이런 속도로 빌리게 되면 이자를 내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해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고 해서 부채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에라도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이 뭐지? 그럼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뭐 달러의 패권이 뭐 무너지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뭐 원화는 올라간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원화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은 그 달러가 떨어지는 것만큼 딱 맞춰서 원화를 내리려고 하고 금리도 딱 맞춰서 내리려고 하는 게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님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 좀 가지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저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에 이제 그 운용사를 퇴직하면서 애널리스트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주식도 못 하니까 비트코인을 사야지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비트코인을 그냥 다 샀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저도 많이 보고 지금 벌써 이제 한 5년째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매매 좀 한다. 나도 어디서 방구 좀 꼈어. 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거래도 해보고 트레이딩도 해봤거든요. 밤에도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또 자고 이런 일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다 부질없더라고요. 다 부질없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매매 좀 한다라고 이제 어깨 좀 이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긴 하지만 물론 뭐 엄청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매매해서 돈 벌겠다고? 그것도 개인이? 이건 아예 불가능.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비트코인 좀 사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사놓고 밤에 잠이 안 온다. 그거면 너무 많은 거예요. 밤에 잠이 와야 돼요. 밤에 잠이 오는 정도까지만 사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보고 있어 밤에도. 그게 24시간이잖아요. 새벽 2시에 또 깨. 빠졌네. 올랐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비트코인을 샀지만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고 있어요. 많이? 어느 정도,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들고 있지만 저는 밤에 비트코인 때문에 잠이 안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전 요즘 자꾸 잠이 깨던데 비트코인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잠이 안 깰 수 있냐면요. 올해 저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혹은 뭐 3년 후, 5년 후에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의 부채가 내년에 40조 달러가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요. 한 2, 3년 안에는 50조 달러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너무 필연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에 대한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럼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아트 머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참고로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는 원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에 갔잖아요. 아르헨티나는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사상 최고치보다 여기 와 있다고요. 2021년 최고치보다 여기 올라 있다고요. 일본 엔화는 이미 더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보지 마시고요. 비트코인 대비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요. 달러가 제일 느려요. 근데 달러조차도 느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원화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저는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만. 만약에 이제 사 모으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그걸 매매로 접근하지 말고. 매매로 안 돼요. 매매로 절대 안 됩니다. 약간 적립식으로 내 삶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이 생각하는 컨빅션의 크기만큼만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